나는 5권의 책을 출간하고도 아직 일꼭지 쓰는 방법에 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꼭지는 출판 용어이다. 보통 책의 소제목을 꼭지라고 이야기한다. 일꼭지 쓸 때마다 나는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은 파일을 만들어 일기 쓰듯 쓰고 저장하고 있다. 일꼭지를 쓰는 방법은 꼭지 제목의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와 연관된 일화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생각해낸 일화가 키워드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직접 일화이고, 관련이 조금 떨어졌어도 글감이 되는데 그것은 간접 일화가 된다. 이렇게 나는 일꼭지 글을 쓰면서 불현듯 생각나는 부분을 기록해둔다. 기록할 때는 앞뒤말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우선은 아이디어가 달아나기 전에 기록을 해둔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분량이 현재 페이지 수로 116페이지이다. 책 한 권 분량이다. 나도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사실 일꼭지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일꼭지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쉽고 독자들도 이해하기 좋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들이 생긴다. 그런 것은 이론만 배워서도 안 되고 직접 글을 쓰면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일기로 기록하면서 글을 쓰면서 깨닫는 것을 머리에 넣고 몸에 익히려고 노력한다. 내가 일꼭지 쓰는 방법에 대해 따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것을 몸에 익히고 좀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일꼭지 쓰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체화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다. 책 쓰기에서 2가지 관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관문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날이 평생 책 쓰기를 할 수 있는 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관문의 하나는 목차 만들기이고 또 하나는 일꼭지 쓰기이다. 책 쓰기를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이 자신이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주제를 정하고 난 뒤 그 다음으로 제목을 짓는다. 제목을 나중에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제목을 먼저 짓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제목은 내가 쓰고자 하는 가장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핵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글쓰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제목은 곧 콘셉트가 되기도 한다. 제목 하나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에 책 쓰기 전에 제목으로 자신의 나아갈 글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 제목 후에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목차를 만드는 것이다. 목차 만들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을 나는 권한다. 왜냐하면 혼자서 머리 싸고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처음이니 도움을 받아 그 시간을 벌고 벌은 그 시간에 목차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 2번째 원고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책 한 권만 써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권을 쓰면 그 다음 책을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찌하였든 처음에는 먼저 작가가 된 분의 조언을 받아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목차도 흐름을 타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글 하나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목차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 어떤 작가는 그것을 1-y-y-와 흐름에 따라 쓰라고 이야기한다. what은 문제가 무엇인가? why는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how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순으로 목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결국 목차에 내가 정한 주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이유가 또한 어떤 것이며 그래서 결국 그것의 해결 방법과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다. 이것은 장 제목 마이너스 꼭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만들고 그것의 총 개수를 30개에서 40개 정도 만들면 목차는 완성이다. 책 쓰기 2번째 관문인 일꼭지 쓰기는 직접 혼자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다. 목차 만들기는 작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꼭지 쓰기는 온전히 혼자 해내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 하는 것이 많을수록 일꼭지 쓰기 정복은 빠르게 달성되게 된다. 일꼭지 쓰는 법은 지금 나에게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대상이다. 나만의 일꼭지 쓰는 법은 지금 나에게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대상이다. 나만의 일꼭지 쓰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터득한 한 꼭지 쓰는 비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일꼭지 쓰기는 아주 중요하다. 일꼭지 쓸 수 있어야 한 권의 책도 쓰게 된다. 꼭지 글이 모여서 3040개 정도가 되면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이 된다. 서론 일화일화 메시지 본론 직접 사례 1개 직접 사례 2개 직접 사례 직접 사례 결론 나의 메시지 재강조 일꼭지는 기본으로 서론 마이너스 본론 마이너스 결론의 구조로 쓰면 된다. 서론 쓰는 방법, 본론 쓰는 방법, 결론 쓰는 방법 따로따로 생각하고 쓰면 된다. 서론 쓸 때는 주로 가벼운 일화로 시작하면 가장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히 일화를 쓰고 그 꼭지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암시해주면 좋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4가지 타입으로 쓸 수 있는데
직접 사례 하나로만 길게 쓰고 그 사례의 의미를 적어주면 본론 하나가 완성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사례 2개를 적어주고 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그 사례 2개를 사용했는지 그 사례의 가치, 의미를 또 각각 적어주면 된다. 세 번째는 직접 사례 하나와 설명식의 내용을 넣어주는 방식, 마지막은 간접 사례를 넣고 그 뒤에 직접 사례를 넣으면 또 하나의 본론이 완성된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그 꼭지 글에서 꼭지 제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나의 메시지를 재강조하면 된다. 내가 처음 책을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책을 계속 쓰면서 세세한 나만의 법칙을 인지하고 만들게 되었다. 모든 일들이 그렇다.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다가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창조물, 즉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글쓰기 강사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책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책에 나온 내용을 읽고 배운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방법을 하나, 둘 만들었을 것이다. 처음에 그것으로부터 완벽히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창조와 배움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처음 책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그대로 필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준다. 처음에 어려움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쉬워진다. 지금 어렵다고 내일도 오늘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필사하면서 일꼭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지하게 된다. 책 쓰기를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서론에서 그 작가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눈여겨 살펴보자. 어떤 작가는 자신의 일상으로 가볍게 시작한다. 가장 부담 없는 글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니 더욱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그 꼭지 제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인 상태로 시작하는 예도 있다. 작가마다 다양하게 서론 시작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것을 알게 된다. 같은 작가라도 한 책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서론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본론을 쓰는 방법도 유심히 찾아보면 나의 방법처럼 쓰인 것들이 많을 것이다. 글에는 사례가 반드시 들어간다. 일꼭지 글에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나 근거, 이유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다. 그래야 독자는 그 글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사하다 보면 일꼭지 쓰는 감을 잡을 수 있다. 글 쓰는 것을 혼자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론과 실기로 나누었을 때 이론은 책을 보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직접 받아서 하게 된다. 어떤 도움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 책 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필사하게 되면 직접 쓰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론상 이해가 되더라도 몸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데 필사를 통해서 제대로 일꼭지 쓰는 법에 대해 감을 잡고 조금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책 쓰기에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사해야 한다. 일꼭지 쓸 수 있는 한 권도 쓸 수 있다는 점 마음에 새기고 필사로 일꼭지감 제대로 잡으시길 바란다.